안녕하세요. 우스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행 사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옆에는 우리 잘생기신 잘생겼는데 네, 서타이거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왜 모셨냐면은 우리 영상 쪽도 하시면서 다음이다. 다 하죠. 네, 그래서 뭐 아마 아시는 분 아실 텐데 굉장히 유명하신 작가님이신데 이 여행 쪽은 조금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여행을 잘 못 가죠. 게을러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니, 여행 좋아하는데 네. 게을러요. 장이 안 좋아서. 맞습니다. 가다가 장이 안 좋아서 굉장히 좀 턱에 많이 가요. 네, 저 사실 그 얘기 할 게 되게 많은데 맞지. 그쪽 굉장히 중요한 여행 가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하여튼 뭐 운이 좋아가지고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 오늘 그런 여행 사진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서 작가님이 가보신 여행지 중에 네. 제일 좋았던 데가 어디입니까? 국내 위주로 많이 갔는데 네. 가장 흔하게 가는 뭐 제주도도 있고 네. 전라도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부산을 부산. 많이 갔습니다. 부산. 고향이 부산이신가요? 어머니가 울산 사람입니다. 제가 부산 출신인데 네. 부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부산 사람 관상이 있습니까? 여기? 네, 관상이 있습니다. 부산 관상? 부산 관상 약간 바다 물지할 것 같고 저기 좀 거칠고.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소각이시죠? 네.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 제일 좋았을 때는 어디셨어요? 뭐 가장 흔하게 가는 뭐 이런 시장 있잖아요, 시장. 네, 자갈치. 자갈시장도 있고 뭐 감천동이 참 예뻤습니다. 감천동. 저도 좋아합니다. 이 감천동은 어떤 곳이냐면은 저기 골목들, 이 산, 원래 달동네였죠. 그런 계단에 이렇게 쫙 집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었는데 그쪽이 최근에 이제 벽화도 많이 그려지고 맞아요. 이쁜 카페도 생기고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이 간다고.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가면 어떤 찍으신 사진 중에서 골목들,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벽화들, 네. 아니 거기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거. 예, 그래서 찍으시면서 혹시 이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근데 눈으로 본 것 같은 명암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은 받은 적 없었나요? 많죠. 그게 왜일까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카메라가 표현하는 그런 DR이 네.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오늘 수업에 사실 핵심이 나왔습니다. DR은 뭐라고 하냐면 다이나믹 레인지의 약자입니다. HDR 들어보셨죠? 네. 그죠? 그게 이제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의 약자입니다. 이 높은 이제 어떤 명암도를 갖고 있다는 뜻인데, 이 우리가 카메라를 찍으면서 JPG가 있고 로우 파일이 있습니다. 혹시 당연히 로우 파일로 찍으시죠? 저 같은 경우는 로우 플러스 JPG로 찍습니다. 왜 그럴까요?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있고 JPG가 종종 제가 아무리 보정을 해도 더 멋진 색감이 나올 때 그런 거 느끼셨죠? 후지필름이 예, 특히나 그렇습니다. 옛날에 네. 그 아주 전설적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색감으로 최고 좋은 카메라는 후지였다. 그죠? 혹자들은 후지인데 왜 후지냐 이럴 건데 절대 후지지 않아. 캐논 5D를 오래 썼는데 이 5D의 색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는 뭐 그 뒤로 아주 카메라들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현재는 로우 파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명암은 로우 파일, 색은 JPG를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캐논, 후지, 그다음에 최근에 좀 이렇게 안 좋게 됐지만 올림푸스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JPG가 그냥 보정을 내가 안 해도 있는 그대로. 자, 근데 그 카메라로도 해결이 안 된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골목에서의 명암은 우리 눈으로 본 것 같이 표현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카메라들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우리 눈만큼 명암을 표현해주는 카메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사진 한번 볼게요. 이 얘기가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제가 이탈리아 가보셨나요? 못 갈 것 같아요, 어머니. 가셔야죠. 자, 요 사진은 우리가 여행에서 굉장히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골목 사진의 예시죠. 감천동도 아마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많죠. 그래서 양쪽에는 이제 당연히 집들이 있고 아주 좁은 골목인데, 자, 특징이 어떤가요? 빛이 바로 들어오지 않죠. 빛이 이렇게 부딪혀 들어온다거나 어딘가에서 막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 좁은 틈으로 보이는 하늘, 이런 것들이 아마 여행에서 우리가 주로 보게 되는 풍경들이고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자, 근데 보세요. 이 사진 보시면은 뭐 이따위로 찍었지? 네. 그렇죠. 진짜 한국 사람은 다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사진 원부만 봐가지고는 아주 형편이 없어요. 하늘이 일단 이렇게 날아가. 근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하늘은 그날 구름도 좀 괜찮았고 멋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골목은 굉장히 오래된 유럽 특유의 어떤 그런 중세시대. 그래서 이쁜데 어떻게 됐죠? 우리 속된 말로 떡졌다라고 얘기해요. 안무가 다 죽었어요. 예, 안무 다 죽어버렸죠. 실제 그거라는 거죠. 이게 근데 뭘로 찍었냐면은 현존하는 디카 중에서 DR이 가장 좋다고 얘기하는 니콘의 D850으로 찍은, 그것도 로우 파일로 찍은 겁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거?
틀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에 D850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는 찍는 순간부터 아, 카메라가 눈으로 본데도 찍기 힘들구나. 미리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JPG 색감이 아무리 좋아봤자 압축된 파일들 깨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로우 파일로 찍어가지고 후보정을 염두에 두고 찍어야 됩니다. 이 사진은 카메라가 지시하는 노출 그대로 찍었어요. 그냥 노출계에서 제로라고 하는. 자, 만약에 근데 이렇게 찍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로우 파일을 포토샵에서 불러갔을 때 실행되는 ACR. 이거 좀 이상한데 어도비 카메라 로의 약자입니다. 이 자동으로 이렇게 깔리게 되고 로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열리게 돼요. 사실 라이트룸도 어도비에서 만들었죠. 라이트룸은 이 ACR과 브릿지를 합친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능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공통적으로 화이트 밸런스가 나오고 색감이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노출이 나오죠. 자, 이걸 한번 실제로 현장에서 마이너스로 찍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어떻게 되나요? 하늘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우리 눈에는 그 당시에 제 눈에는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하늘이. 그쵸.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찍었다면은 나머지 하늘을 제한 나머지 부분들은 완전히 지금 떡이 돼버렸죠. 묻혔죠. 카메라는 이렇게밖에 못 찍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나는 기준을 하늘이 아니라 요 벽 쪽으로 둬야겠다 싶어가지고 노출 반대로 많이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요런 멋진 건물이었구나. 진짜 오래된 정말 멋지죠. 근데 가로등도 있고. 근데 하늘이 어떻게 됐나요? 날라갔죠. 완전 날아갔죠. 실제로 우리 눈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우리 눈은 이 하늘을 제외한 부분은 이렇게 봤고 땅을 제외한 하늘은 이렇게 봤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어릴 때 그 소머즈 이제 소머지가 왜 나와 있어? 소머즈 같은 눈이었다면은 제가 볼 때 40대도 소머지 모를 거야. 같은데 아무튼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600만 불의 사나이가 아니더라도 소머즈가 아니더라도 우리 눈이 그만큼 뛰어나죠. 네. 그러니까 카메라가 아무리 발달을 하더라도 이 우리 눈 같은 유일하게 한 가지 있습니다. 카메라가 우리 거 잘 찍는 거. 별은 어마어마하게 잘 오로라. 아이슬란드 가서 오라를 보는데 우리 눈은 안 보이는데 카메라 찍어주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근데 어때? 진짜 보여요? 오로라가? 보여요? 네. 눈으로 보여요? 이게? 네,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고정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보입니다. 그걸 제외하고 대부분은 우리 눈으로 본 만큼 표현을 못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 요걸 넣어주면 기본값이 되면은,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건 하늘도 어중간하고, 나머지도 어중간하죠. 자, 그런데 이 ACR을 불러오셨던 아니면은 라이트룸을 쓰시던, 여기 보면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밝은 영역. 영어로는 하이라이트. 어두운 영역, 영어로는 섀도우라고 하죠. 50% 기준에서 밝은 쪽과 어두운 쪽을 이 관장하는 부분인데, 자, 이 아까 노출은 다 어둡고 밝아졌잖아요. 이거는 밝은 영역을 줄여보면, 양을 써 줄여보면, 왼쪽으로 줄여보면은 어두운 부분은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50자 한번 배울게요. 왼쪽으로 갑니다. 오! 와, 좋다. 그쵸? 아니, 이거 몰랐어요? 아니, 연기 아니야? 아니, 니콘이요, 니콘이. 그쵸. 그런 것도 있어요. 분명히 D850을 안 써본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DR의 그 관용도라고 합니다. 캐논 쓸 때보다는 솔직히 이 니콘 D850 썼을 때 큰 감동을 느꼈어요. 좋네요. 좋죠. 자, 그럼 반대로 방금은 어떻게 된 건가요? 50% 기준에서 하이라이트 부분만 바뀐 거고, 자, 반대로 그럼 50% 기준에서 어두운 쪽, 섀도우 쪽은 반대로 또 줄이는데 오른쪽으로 갑니다. 해볼게요. 오! 자, 확대를 좀 해볼게요. 컨트롤 플러스로. 대단하죠. 노이즈 안 끼는데? 노이즈 안 생기죠. 지금 이 방송은 D850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방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노이즈 하나도 없네. 현존하는 카메라 중에서는 로 파일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느끼죠. 아까 감천동이 정말 좋다고 하셨는데,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옷 찍었는데, 야, 왜 이렇게 멋진 날이었는데, 하늘을 멋지게 찍으니까 왜 이렇게 벽 쪽이 까맣게 나왔지? 그렇다고 또 벽화라든지 이걸 살리기 위해서 밝게 찍으니까 하늘 다 날아가고 그래요. 이런 어떤 아쉬웠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개활지가 뭐죠? 개활지, 개가 활동하는 지역인가요? 제 개활지, 개방된, 여행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장소를 구분하시는데 개활지냐 개활지냐 그 다음에 이런 골목이라든지 민가 같이
이렇게 막혀있게, 결국에 뭐예요? 개활지는 트여있는 데를 타고, 이 골목이나 이런 감천동 같은 데 어떻죠? 이런 데는 어딘가에 막혀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침, 저녁엔 어디가 찍어요, 보통? 개활지로 가죠. 네. 바다라든지 산 같은 데가 대표적인 개활지입니다. 초원 이런 데. 그런 데는 해가 중치가 떠버리면은 재미없어요. 왜? 빛을 뭐 해줄 데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런 대낮에는 그래서 어디 가냐면은 이런 감천동이라든지, 그러니까 부산 여행을 가더라도 이런 결국에 사진에 따라 가지고 동선이라든지 어떤 여행을 정하는 스케줄을, 당연히 만약 가셨으면 부산에 가셨어요. 아침에 어디 가야 되겠어? 일출 명소로 가야겠죠. 네. 어디겠습니까? 이기대 모른다. 이기대. 이기대가 대학교 이름인가요? 낮에는 결국에 빛이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입사광이라고 얘기를 하죠. 입사광. 박사광. 어디 부딪혀 들어오기도 하고 반사하기도 하는데 결국에 노출차라는 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 빛이 조금밖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골목골목에서는 이 하늘을 제대로 표현한다는 게, 하늘과 이 벽을 동시에 표현하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정이 싫어도,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DR이 좋은 로우 파일로 찍으셔가지고 이렇게만 해주셔도, 자 보세요. 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굉장히 차이가, 양쪽이 다 어떻게 됐나요? 아까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이걸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별도로 그냥 이렇게 보정이라고 해놓고 저장을 JPG 보통 12 정도의 표준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하고 아까 원본을 불러와가지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네, 이거였죠. 지금 NEF는 니콘의 어떤 로파일이라고 RAW 되는 게 아닙니다. 캐논은 뭐예요? CR2 나오고 요즘 CR3로 돼 있죠. XMP는 한번 보정을 하고 나면은 로파일이 이렇게 생기는 일종의 이제 임시 파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열면은 이게 ACR이죠. 자, 아까 요거는 보정한 상태고, 요거라면 다시 원래대로의 이게 처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열어볼게요. 보정을 안 한 상태의, 그렇죠, 차이가, 제가 요거를 여기다가 비교를 위해서 덮어 씌웠습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게 원본이에요. 얘가 못 찍은 게 아니고, 제가 못 찍은 게 아니라 카메라는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 이걸 알고 찍는 것과 막연히 찍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저는 실력의 차이라고 봐요. 근데 이건 정말 이 DR이 왜 좋은지, 그 다음에 보정 간단한, 요것만 아시면 솔직히 맞아요.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포토샵 다 할 필요가 없이 여행을 가서 이런 골목에서는 입사강인데, 내가 잘못 찍은 게 아니라 카메라가 무조건 한계로서, 카메라 한계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더라. 그것을 인지를 하시고 찍을 때부터 염두에 두고 찍은 다음에 포토샵이라든지 라이트룸에서 방금 이 세 번째, 네 번째 명암 부분만 조정을 해줘도 사진은 우리 어려운 용어로 상전벽해. 그 니콘 보호기 써도 이 정도 나와요? 네? 약간 차이가 있죠. 근데 솔직히 이런 거 있어요. 뭐 엄마가 줘야 아빠가 줘야 뭐 니콘이 줘야 캐논이 줘야 이런 게 있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니콘은 확연히 DR에 대해서는 장점이 있어요. 저는 캐논은 6D 같은 거 굉장히 좋죠. 6D가 아주 또 발군의 어떤 다이나믹 레인지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의외는 왜죠? 6D가 왜냐면 5D에서 쪼갰잖아요. 저 처음에 6D가 5D 그 후속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걸 쪼갰죠. 5D에서 풀프레임의 어떤 우수적인 부분은 6D로, 그 다음에 연사라든지 이런 그 크롭바디였지만은 그런 부분은 7D로 쪼갠 거예요. 근데 6D가 실수했어요. 캐논에. 너무 잘 만들었고.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6D는 오로지 그 DR, 삼각대를 세워놓고 찍는 사진에만 특화가 돼 있어요. 저 전 세계 은하수를 정말 잘 찍는 어떤 전문 작가들 중에 제일 선호하는 카메라가 6D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뭐 은하수도 많이 찍어봤고, 그리고 뭐 오로라도 많이 찍어봤잖아요. 그리고 어두운 상황에서 많이 찍어봤기 때문에 6D가 왜 좋은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은 다 못 쓰더라도 이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개념을 알고 계시고, 그럼 로파를 찍어가지고 D850 좋은 카메라로 6D 같은 걸로 이 세 번째, 네 번째만 봐주셔도, 자, 이거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것은 사기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모르는 사람들은 사기를 할 거예요. 근데 보정하면서 뭐 한 거 없잖아요. 솔직히 꼴랑 이 슬라이드 두 개 조절한 것밖에 없죠. 여기서 만약에 이건 다른 보정인데 컨트롤 J를 하면은 레이어가 복사가 됩니다. 복제가 됩니다. 아마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레이어 복제를 누르시면 되죠. 이 포토샵은 단축키를 써야 재밌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를 다 해줄게요.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이만큼 진해지네요. 자, 그럼 이것을 알트 마스킹이라고 하는데, 가려준 다음에 하늘 부분만 약하게 살짝 드러내주면, 자, 어떤 사진이 되겠어요?
하늘 부분이 실제로 제가 느꼈던 부분은 이 정도의 명암 정도였어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조금 더 반짝반짝했던 것 같아요. 유럽 특유의 그 오래된 돌담길에서 반짝이는 어떤 그런 느낌도 좋죠. 이것도 보세요. 다시 레이어 복제를 하고 이번에 반대로 스크린, 아까 곱하기는 두 배로 밝게, 두 배로 진하게 해준 거고 요거는 두 배로 밝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다시 가린 다음에 필요한 만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거 뭐라 그러죠? 방점. 빵점이 아니라 방점. 이 사람이 없었으면 또 이 사진은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이 대충 찍은 것 같지만 굉장히 집중해서 찍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그러니까 카메라가 명암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우리가 현장에서 찍으면서부터 염두에 두고 촬영하는 그게 실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 카메라들의 DR이 워낙 좋다 보니까 찍을 때는 비록 하늘 날아가고 까맣게 나오지만은 내가 이걸 보정을 통해서 실제로 눈으로 본 것처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찍어내는 게 우리가 여행사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명암의 이해요. 그 다음에 초보자를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야, 이게 사진이가? 라고 하는 댓글이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사람 얼굴이 안 보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이날 굉장히 좋은 날이었습니다. 자, 제 눈에는, 실제로 같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하늘이 이렇게 보였어요. 이제 비로소 어떻게 보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고 있던 하늘은 이 정도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노출했으면은 심지어 더 여기는 뭐 알 수가 없죠. 반대로 그래서 자, 이제 또 얼마나 미인인지 한번 우리 봅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찍었으면은 어떻게 되죠? 하늘은 이거 굉장히 극단적인 노출차의 예시를 보인 거. 이것은 아까 우리 앞에 설명했던 개활지, 특수인 지역일수록 또 생기는 거죠. 완전히 해가 지고 나서 노을,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노을일 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 노출로 해놓고 어떻게 찍는 거예요? 여 하늘 위에다가 실루엣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하이트 밸런스 그늘 정도로 놓고 찍는 사람이 밑에서 위로 올려쳐서 방금 찍히는 사람한테는 정면을 보지 말고 옆을 봐라. 그래서 실루엣을 찍으면은 이 노출로 된 거죠. 그리고 뭐 보정할 필요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찍었을까? 여기는 꽃이 이쁘다 보니까 면 좋아하신다고 그랬지. 그 면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실루엣은 면을 살려야 되는 경우에는 보정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정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찍어버리면 면은 살렸으나, 이쪽 면은 살렸으나, 하늘이 날아갔죠. 자, 그래서 타협점으로 원본을 봤을 때는 택도 아닌 노출로 찍었어요. 이게 카메라. 자, 만약에, 우리 또 중요한 얘기 나오네요. 장비 중에 그라데이션 필터가 있어요. 자, 이제 이해되시죠? 그라데이션 필터는 이럴 때 노출을 해놓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만 이렇게 썬팅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는 투명하니까 그대로 될 거고 하늘이 진하게 나오겠죠. 그게 그라데이션 필터를 사용하는 원리입니다. 아, 이게 왜 필요했구나.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쓰시면 되게 많았어요. 그냥 폼으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는 쓰기 싫어하는데 이럴 때는 좀 이용을 하죠. 근데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게 또 안 좋냐면은 산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몽골처럼 뭐 이렇게 딱 칼로 두부 자르듯이 지평선 있으면은 효과가 좋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지형상 저도 많이 써봤는데 이게 힘들어요. 얼룩이져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제조사에서 얼룩진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을 거고 그래서 유용하게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죠? 아마 그라데이션 필터를 왜 써야 되고 어떤 노출로 해놓고 써야겠다는 것을 또 아마 요정 노출이 약간 밝게 찍으시고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굴곡이 있다 보니까 또 못해서 그냥 보정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찍은 거예요. 이 상태가 기본입니다. 자, 아까처럼 하늘부터 해볼까요? 네. 뿅. 이거 하는데 1초도 안 걸리죠. 0.5초? 손이 좀 느려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원본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원본하고 비교해보시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오늘 수업의 사실 핵심이죠. 사실 이것만 오늘 경험하셔도 자, 우리 쓴 것과 안 쓴 것의 차이를 경험하시죠. 뭐였죠, 이게? 자, 또 다른 사진 또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다시 돌아요. 예, 이 어디냐면은 이탈리아의 cinqueterre. 엄청 어둡게 찍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밝게 찍으면은 뭐가 무섭냐면은 아마 경험하실 텐데 이렇게 날아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근데 사실 요게 더 맞아 보이긴 하죠. 아니 뭐 건물만 보자면 건물만 본다면은 건물은 밝고 화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늘 날아가고 실제로는 과도한 하이라이트들은 진짜 복구도 안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어둡게 안 찍고 이 정도로 찍었는데도 굉장히 어둡게 나온 사진입니다. 근데 우리는 천하무적 이 세 번째, 네 번째만 조정해주면 되는 어떤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찍은 거죠. 자, 밝은 영역부터 한번 조정. 이거는 어디가 많이 영향을 미칠까요? 네 번째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겠죠? 자, 이 하이라이트는 애초에 하이라이트를 죽여 찍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네요. 하지만 이 안부는 굉장히 많이 살아납니다. 니콘이. 네, 이건 니콘입니다. 좋아요. D850이 사실은 뭐 인물 찍거나 할 때는 큰 어떤 메리트는 없는데 왜 니콘 D850은 이미 별로예요 진짜? 뭐 저 기준이 말 잘하셔야 돼요. 잘해야 되죠. 아니요. 뭐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자면은 풍경 찍을 때만큼의 감동은 주지 않더라. 풍경 찍을 때 이런 그 DR 계속 보영화를 보면은 감동해요 완전히 그래서 실제로 여행에서 우리가 아침 저녁 야경 아니면 좀 아주 극한 상황에서 멋진 사진을 찍었을 때에 그 DR이 조정되는 그거는 꼭 한번 느껴보시라고 저는 보내드리는데 이렇게 되게 복잡한 모정이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이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멋진 거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꼼수입니다. 이제부터는 뭐 그냥 괜히 따라하지 마시고 여기서 제가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신의 꼼수를 보여드릴게요. 자,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토샵에서 아시면 어도비에서 알면 싫어할 것 같은데 여기에 저희 HDR 토닝이라는 게 있는데 아니 이걸 꼼수를 써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그냥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HDR이라는 것은 사실 전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양극단을 사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완전히 까만 부분하고 완전히 하얀 부분. 그러니까 완전 하이라이트하고 완전 섀도우. 그게 사실 존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존 시스템? 좋은 시스템이 아니라 존 시스템이 있습니다. 미국의 앙셀 아담스라는 이럴 때 한번 이렇게 띄워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앙셀 아담스. 흑백 사진의 대가시죠. 그분이 이제 주창하신 어떤 일종의 명암의 이론인데 명암을 11단계로 구분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흑백 사진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사진 속에 완전히 날아간 하이라이트가 없게 찍어라. 그건 빵꾸가 난 거야. 구멍이 난 거니까. 근데 이 HDR이 뭐냐면은 실제로 가장 어두운 부분, 가장 밝은 부분을 없애줍니다. 그러니까 특유의 이제 HDR 느낌이 있네요. 그죠? 자, 이대로 느낌이 좋다면은 이건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괜찮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카메라가 참 뛰어나네. 지기네라고 생각하죠. 왜 그렇게 뭐 깨지는 것도 없어요. 청소 안 해서 먼지가 나 있나? 먼지가 아니었네. 부표였네. 부표가 먼지인 줄 알았습니다. 괜찮죠? 이게 먼지가 있네요. 쪼여서 찍었으니까. 자, 중요한 것은 이대로 쓰면 좀 인공적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꼼수라고 했냐면은 제가 이 HDR 토닝은 레이어 사분을 한 상태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급 개체를 쓴다거나 해야 되는데 뭐 그거는 별도의 얘기인 것 같고 제가 꼼수로 아까 복사나 떠났어요. 원본을. 그래서 컨트롤 V를 딱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시는 분님들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밑에 밝은 게 존재를 해요. 자, 결국에 저는 찍으면서부터 이렇게 할 거라는 전제로 들어갔습니다. 명암에 대한 그 극복을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하늘은 그대로 두고 지금 왜 밝아지는 걸까요? 방금 그 HDR 효과 낸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손기술이네요, 거의. 약간, 그래도 우리 포토샵을 뭐라고 하냐면은, 리터치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이제, 이 방송에서는 보여드린 거지만은, 정석이라고 할 수 없는 꼼수지만, 하지만 원리적으로 보시면, 자, 보세요. 요렇게 지금, 원본을 그러니까 이렇게 닦아냈는데, 밑에 부분이 드러나서,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의, 야경사진이 됐어요. 자, 절대 이렇게 찍어주는 카메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다면 제가 사고 싶네요. 그죠? 제가 사고 싶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 자, 최종적으로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방금은 다 한 장으로 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브라켓팅이 뭡니까?
세 장의 사진을 다른 노출과 그렇죠. 뭐 3장이든 5장이든 7장이든 적정 노출 기준으로 서로 다른 노출로 여러 장을 찍는 것을 브라켓팅이라고 하죠. 그걸 왜 겉멋으로 찍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브라켓팅을 찍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방금 같은 카메라의 한계를 극복하기 찍는 거죠. 특히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지평선과 지평선 위와 지평선 아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였죠. 근데 이게 한 장으로 요즘 워낙 개선이 되다 보니까 한 장으로 대부분 되는데 이것을 브라켓팅을 치면은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정의 혹시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모전을 했어요. 네. 근데 심사위원이에요. 그러면 보정 사진을 인정하되 네. 너무 좀 색이 너무 왜곡되거나 그래도 너무 과하게 한다거나. 누가 봐도 좀 과하다. 뭐 일러스트 같이 뭐 보정하는지. 그렇죠. 대놓고 디지털 아트 뭐 공모전이다. 그러면 대체 사진 공모전이라면? 기준이 애매하긴 한데. 그렇죠. 저는 그걸 뭐 생각하냐면은 합성이라고. 그러니까 보정이라는 것은 한 장으로 하는 한 장. 합성은 뭐죠? 한 장이 아니라 2장 이상이죠. 한 장에다가 서로 다른 사진. 그것은 저는 보정이라고 볼 수 없고 일반적인 사진 공모전에서는 상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번에 서로 다른 시차를 두고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브라켓팅도 마찬가지로 엄밀히 얘기하면은 서로 다른 사진들이죠. 이걸 합친다는 건 뭐예요? 합성입니다. 근데 사실 눈으로 볼 때는 진짜 그렇게 보였다면은 일반적인 사람보다 생각하겠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합성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하겠죠. 포토샵에서 스택이라는 게 있어요. 스택. 뭐 파노라마 하실 때는 이 포토 머지로 보통 하시고 스크립트에 보시면은 스택이 있어요. 스펙이 아닙니다. 요즘 스펙이 되게 중요한 테크닉. 자, 스택. 뭐 은하수 보정할 때도 좀 많이 유용한 부분인데 이것은 방금처럼 브라켓팅을 친 사진을 동시에 불러올 때 많이 씁니다. 자, 찾아보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건 아이슬란드 사진인데 3장을 찍었어요. 밝음, 어두움, 중간. 자, 하나 컨트롤 누르시면은 이렇게 중복해서 3개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딱 하면 이렇게 이제 해가 떠요. 나머지 하지 마시고 확인을 딱 클릭해 주시면 이게 3장이 열리는 게 아니라 한 장에서 포토샵 레이어가 살아있는 하나의 파일로 열리게 됩니다. 자, 이건 뭘까요? 제일 중간 사진이었네요. 이거 굉장히 거의 하나당 용량이 100메가예요. 아직 DR이 좋은 카메라였으면 컴퓨터도 바꿔야 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지금 파일 하나당 100메가예요. 300메가 지금. 자, 이거 보세요. 구조도가 이해되시나요? 한 장이죠, 분명히. 한 장이지만 이 레이어가 3개예요. 맨 위에는 가장 밝게 찍은 사진, 그 다음에는 가장 어둡게 찍은 사진, 밑에는 중간 사진이 있습니다. 중간은 뭐 둘째치고 이 상태에서 사실 제가 보정을 좀 하고 아까 것처럼 어두운 안부를 좀 조정할게요. 안부를 이렇게 살려줬습니다. 많이 살아나죠.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하늘은 어때요? 너무 밝죠? 밑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어둡게 찍은 하늘용 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마스크를 눌러주시고 이 하늘 부분을 지금 앞에 있는 제일 밝은 사진을 하늘 부분을 지워주면 불투명장 대략 30 정도 할까요? 이렇게 어두워지는 이유가 사진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지금 밑에 존재하고 있는 자 이거 되게 재밌죠? 사람이 이분이 찍는 그 상태에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가 지금 여기 산도 보면은 까매졌죠? 밑에 게 지금 드러나서 이렇다는 겁니다. 이 마스크의 좋은 점은 뒤집으면은 또 이렇게 원복을 시킬 수 있어요. 아까 이 어르신, 이 사람 지워야겠습니다. 아닌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현재는 대충 중요한 거는 어떤 개념인지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요렇게 쓰면은 사실 건드리는 게 없죠. 찍는 그대로의 사진을 가지고 드러낼 부분들만. 사실은 그러니까 어둡게 찍은 사진은 나중에 하늘용으로 쓸 거예요. 밝게 찍은 사진은 땅용으로 쓸 거야 하면서 실제로 눈과 카메라의 노출차를 없앤 대표적인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으로 노출차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은하수. 방금 아주 그 강한 사투리 억양이 나왔어요. 은하수. 그쵸? 이 은하수는 이거는 뭐 그렇게 좋은 상황에서의 은하수는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광해가 좀 있어요. 여기는 토스카나고, 토스카나? 예, 토스카나. 어디에요? 토스카나, 이탈리아 이제 피렌체가 있는 그 주죠. 이 토스카나 평원, 발도르차 평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이쁜 데인데, 거기 5월달에 이 초원에 이 은하수를 찍은 거예요. 여기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광해죠, 마을의 광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찍으면 항상 이래요. 광해가 없는 지역이 없어요. 그죠? 여행 가셔가지고 솔직히 이 광해가 없는 데를 간다는 거는 굉장한 모험을 하시는 거예요. 왜? 문명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몇 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되게 무섭습니다. 멧돼지, 멧돼지 나와요? 그런 게 있어요. 이 사진도 멧돼지가 나왔다니까요. 토스카나에. 토스카나의 특산품이 멧돼지예요. 광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기 보세요. 이 밝은 능력을 줄여주면 어떻게 되죠? 이건 밤 사진에서도 굉장히 적용되는 대표적, 이게 이 세 번째, 네 번째를 저는 째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의 모든 데 적용이 됩니다. 은하수는 변화 주지 않아요. 은하수는 명암이 아니에요. 자, 멀리 있는 빛, 색이잖아, 색. 그러니까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색에 관여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명암만 관여를 하거든요. 자, 네 번째는 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이렇게 이쁜 초원이었구나. 아, 육지 좋다. 좋다니까. 결국에 위는 늑대인가요? 보시면은 꽤 많이 좋은 이 초원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6D가 꽤 예전에 은하수를 쓰는 겁니다. 지금 결국에 세 번째, 네 번째만 해줬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은하수 보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또 이 ACR이라든지 라이트룸에서 해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명암만 해주고 열은 다음에 포토샵 본판에서 하드라이트 이 관계가 있어요. 레이어 블렌딩이라고 하는데 하드라이트 써주시고 하이패스 이걸 보시면 이 강조하는 툴이에요. 보세요. 비교가 되면서 점점 이 은하수 이쪽 정갈, 궁수, 뱀주인 자리가 있는 이 부분을 잘 보시면은 확연히 선명해진. 진짜 많구나. 그거 많다니까요. 실제로 여기는 많은 것도 아니죠 사실. 근데 잘 찍힌 거죠.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선명해지고 있죠. 한 요 정도 한 100에서 200 사이 자기가 원하는 데 해놓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단점이 이런 데서 다 깨지잖아요. 다 깨지잖아요. 이 보정이 나쁜 보정이 뭐냐면 막 보정. 이거를 위해서 다. 이거는 그래서 알트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알트 마스크인데 이 알트 누르시고 얼터네이티브 키보드 왼쪽 옆에 이 마스크를 클릭을 딱 하시면 가려지게 된다는 거죠. 검은 가면에 흰색이 온 다음에 브러쉬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의 보정을 레이어를 진짜 활용 잘하시네요. 아니 정말 기초적인 수준의 레이어 정말 기초적인 거예요. 근데 포토샵을 사실 라이트룸도 거의 다 많이 쓰시지만은 사실 처음에 만약에 배우시는 분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이왕 처음 한다면은 포토샵도 쓰셔라. 다른 프로그램에는 레이어가 없잖아요. 이 레이어를 가지고 굉장히 복합적인 보정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런 하늘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레이어 합치고 실제 같은 느낌을 주려면은 곱하기를 해요. 어떻게 됩니까? 두 배로 다 진해졌죠? 실제 밤하늘은 어때요? 이렇게 어두워야죠. 다 어두워졌죠? 똑같이 알트 마스크를 하고 살짝 이 실제로 착시 현상인데 얘는 그대로 놔두는데 주변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오늘 우와 하는 분도 있을걸요.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요게 진짜 밤하늘이죠. 왜? 밤하늘은 진짜 이렇게 어두워야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방금 세 번째, 네 번째 명암을 이용해서 은하수 보정까지 하는 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하여튼 요 정도 제가 오늘 명암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우리 발단은 뭐였습니까? 부산이요. 네, 부산 감천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골목이라는 장소에서는 우리 눈과 카메라는 어떻게 달리 생각을 할까? 우리는 그 좁은 틈 사이로 보이는 하늘도 잘 보고 그 하늘에서 나오는 빛들이 골목의 벽이라든지 땅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까지 잘 보는데 카메라는 그것을 따로따로 보더라. 그게 이제 우리 눈과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서로의 괴리라는 거죠. 이 부분을 미리 인지를 하고 이왕이면은 요즘 나오는 좋은 카메라들, 특히 DR이 좋은 카메라로 선택을 하셔서 찍을 때 로파일로 찍어가지고 방금 같은 보정을 통하면은 누구나 멋진 사진을 찍어줄 수 있을 겁니다. 괜찮은가요? 근데 뭐 이미 다 아시는 거를 근데 아까 보니까 레이어 하니까 보니까 그게 좀 도움이 좀 된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다음에 제가 또 한번 우리 영상을 통해서 비법을 전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